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지독하게 잊고 싶은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한 미디어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을 접했어요. 그러다 깊숙이 처박아둔 저의 학창시절의 기억도 강제로 소환당했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잊고 싶었던 기억이라 다시 생각하니 괴로웠지만 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고통받고 있을 학교폭력 피해자분들께 힘내시라고 용기 내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학창시절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부모님과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이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여서 그런지 저처럼 괴롭힘 당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서 인권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변호사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늘 저를 따라다니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이야? 그게 누구를 좀 본 것 같아서. 누구? 누구를 봤길래 이렇게 놀라?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몸은 왜 이렇게 떨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냥 예전에 안 좋게 헤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본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봤나 봐.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남편은 놀란 저를 꼭 안아주며 달래줬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금 악몽 같았던 그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때의 가해자들과 닮은 뒷모습만 봐도 제 심장은 크게 요동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신과 치료받으며 약을 오래 먹었지만 이따금 그때의 겁먹은 제가 불쑥 튀어나오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미련하게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제 얼룩진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살기도한 전력까지도요. 제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치부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불쑥 튀어나오는 공포심을 늘 감수해야 했죠. 요즘 어떠세요? 특별한 일 없었나요? 얼마 전에 남편이랑 길을 걷다가 그 친구와 닮은 뒷모습을 봤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굳어버리더라고요. 10년도 더 훨씬 넘은 일인데 그 아이들은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네요. 한동안 괜찮았었는데 그때의 큰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환자분은 달라요. 그때보다 더 의지가 강해지셨잖아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믿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간혹 괴롭힌 친구들과 닮은 사람을 본다거나 관련됐던 것을 마주하게 될 때는 일시적으로 정신력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원한다면 약을 추가로 더 처방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린 저는 정신적으로 병을 얻게 됐어요. 극심한 공황장애로 늘 약을 달고 살았죠. 방 안에 처박혀 공부만 하다가 변호사가 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뛰어들면서부터 제가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가 싶어서 암울하더군요. 이런 저를 남편이 많이 걱정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고 단순히 몸이 안 좋은 거라며 핑계댔어요. 그렇게 점차 회복해 가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도련님한테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자기도 놀랍지. 나도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안 믿기더라. 병원에서 사느라 연애 못하고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 어머, 잘됐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도련님 걱정 많이 하셨잖아.
얼른 장가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병원 일 바쁘니까 짝도 못 만나고 혼자 늙으면 어쩌냐고 걱정하셨는데 좋아하시겠네? 그러니까 일단 집에 인사시키라고 난리치셔. 동생도 더 늙기 전에 결혼하고 싶은 눈치인가 봐. 원래 성격 같으면 차일피일 미룰 텐데 알겠다고 소개해준다네? 다음 주 주말에 집에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가서 저녁 식사하자. 나도 동생 놈이 어떤 사람 만나는지 궁금해 죽겠어. 남편에게는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큰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며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늘 병원 일로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얼굴 보기 힘드니 시어머니는 늘 도련님을 걱정하셨어요. 이러다 일과 결혼하는 거 아니냐며 도련님을 보채셨는데 그때마다 도련님은 결혼 생각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죠. 그래서 도련님의 여자친구 소식은 시댁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역시 착한 도련님이 얼른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했기에 만난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주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네, 지금 음식 준비 중이시죠?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아니야. 내가 마음이 들떴나 봐. 일찍부터 준비해서 그런지 별로 도울 것도 없어. 세상에나, 이 많은 걸 어머니 혼자 다 하셨어요? 힘드실 텐데 저랑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아니야.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막내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로 온다는데 모처럼 실력 발휘하고 좋았어. 남편과 저도 한껏 들뜬 모습으로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보다 더 들떠 계셨어요. 손님께 접대할 음식에 엄청 신경 쓰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마무리 단장을 하셨고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기다렸죠. 시계 분침이 빠르게 지나가더니 어느 순간 도어락이 열리고 도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어머, 왔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는 무슨. 이렇게 와줘서 내가 다 고맙지. 어서 와요.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쏜살같이 현관으로 마중 나가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련님 여자친구 목소리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과 저는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보지 말아야 할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네가 여기를 왜? 지혜? 어머, 세상 진짜 좁다. 어떻게 여기서 널 다 만나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도련님 여자친구는 굳어있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싱긋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굳어있자 민망한지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거뒀어요. 평소답지 않은 제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서로 아는 사이야? 자기 친구였어? 정말? 대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제 아내랑 친구였다니 놀랍네요. 반가워요. 저는 민석이 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민석 씨한테 형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예상치도 못한 만남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처럼 놀란 이유는 저를 주도해서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가 도련님 여자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어지러움과 울렁거림, 식은땀을 흘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저를 남편이 부축하더군요. 괜찮아? 왜 그래? 또 어지러워?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아, 제가 봐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단순한 빈혈이라.
잠시 후 화장실 좀. 저를 걱정하는 남편의 시선을 뒤로하고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숨겨뒀던 공황약을 꺼내서 급히 입에 털어 넣었어요. 시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란 마음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고 덜덜 떨리는 손발을 주무르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어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저는 화장실에 몸을 숨겨 약을 삼켜야 하고 가해자인 저 아이는 어떻게 뻔뻔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건지 잔인한 현실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자기야, 괜찮아? 남편이 문 밖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멘탈이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냥 화장실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떻게든 진정시켜보려 급히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정신 차려야만 했어요. 저렇게 당당한 그 아이 앞에 저도 당당히 서겠노라 다짐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속이 안 좋아? 체한 거야? 얼굴이 안 좋네. 체했나 봐. 갑자기 속이 안 좋네. 미안해, 괜히 자기 걱정시키고. 미안하기는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잖아. 속 안 좋을 텐데 저녁 먹을 수 있겠어? 내가 약이라도 사올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기다리실 텐데 얼른 가자.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걱정했지만 시어머니와 도련님께 내색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 아이는 뻔뻔하게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왔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순간 어지러워서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식사하세요, 어머니. 어머,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신경 써서 준비한 보람이 있네. 하필 저랑 마주보고 앉은 그 아이 때문에 신경 쓰여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시댁 식구들끼리 중간중간 웃긴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나누었지만 긴장한 덕에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드는데 저 혼자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을 다 망가뜨린 이 아이 역시 순조롭게 시댁 식구들과 섞여 잘 어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약을 먹어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로웠어요. 결국 후식으로 과일 먹는 중에 조용히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며 한숨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 고등학교 때도 진하게 얽힌 사이였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 보면 너랑 나랑 전생에 뭐가 있었나 보다. 그렇지? 어느 사이 제 뒤에 와서 서 있는 아이. 저를 괴롭혔을 때처럼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있는 걸 확인하더니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만나서 팔자 좀 고쳐보려 했는데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그동안 잘 있었니? 그렇게 갑자기 전화 까버리면 어떡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심했는 줄 알아? 뭐? 그럼 심심해서 지독하게 날 괴롭혔니? 몰랐어? 너 내 장난감이었잖아. 다른 년들은 하나같이 내 눈치만 보고 벌벌 기는데 너는 달랐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설프게 맞서는 꼴이 재밌었거든. 그래서 더 밟는 맛이 났고 솔직히 여기서 너 만났을 때 살짝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 참 다행이더라고. 뭐가 다행인데? 너 여전히 내 말 잘 들을 거 아니까. 내 친구들한테 질리게 당하고 나서는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내 말 잘 들었잖아. 그때처럼 하면 돼. 여전히 내 말 잘 듣는 개처럼 굴면 된다고. 알아듣니? 혹시라도 네 도련님한테 주둥이 잘못 놀리면 가만 안 둔다는 소리야.
학창 시절에 내가 너한테 한 짓, 도련님이건 네 남편이건 알아봤자 좋은 거 없잖아? 그냥 우리끼리 좋은 추억으로 가슴속에 묻어주자. 그게 아름답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 너한테 쩔쩔맬 이유 없어. 뭐야? 너 여전히 재밌다. 어른 돼서 만났다고 기고만장하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주제 파악 못하고 어쩌니? 네가 도망가듯이 나한테 벗어났다고 해도 넌 여전히 내 개야. 주인이 입 닥치라고 하면 입 닥치고 있는 개일 뿐이라고. 겁대가리 없이 주인 물려고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죽는 거야. 내 친구들 불러 모아서 다 옛날 추억 한번 곱씹어 볼까? 네가 무슨 재주로 돈 많은 남자 꼬셔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민성 씨 많이 공들였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나도 좀 누려보자. 친구끼리 형님 동서하면 보기 좋잖아. 우리 잘 지내보자. 수영이는 싱긋 웃더니 제 손목을 낚아채고 갑작스레 부축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 쥐에 너 학교 다닐 때도 툭하면 쓰러졌잖아. 괜히 나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있는 거면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네 몸이 먼저지.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때? 아니, 왜 그러니? 새아기 몸이 안 좋은 거야? 네,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안 나오길래 무슨 일 있나 해서 부엌에 가봤더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픈데 저 때문에 못 가고 참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안 좋네요. 그만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많이 안 좋아? 그럼 말하지. 내가 옷 가져올게. 얼른 집에 가자. 아니야, 괜찮아. 도련님 오랜만에 보는 거고 손님도 왔는데 배웅은 해야지. 아니에요, 형수님. 아까부터 표정 안 좋으시던데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쉬세요. 그래, 들어가서 쉬는 게 좋겠다. 새아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쉬렴. 저를 생각하는 척 가식 떠는 수영이 덕에 저는 참 바보같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심하게도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당당하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날 이후 마음의 병이 커져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출근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학창시절에 겁에 질린 제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 머리를 쥐어뜯고 미친년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거울 속에 있는 겁쟁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저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 복수할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죠.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증거부터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어머님 생신날 수영이가 온다는 말에 피하지 않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수영아, 이렇게 와서 축하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일하느라 바쁠 텐데. 에이, 아무리 바빠도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와야죠. 민석 씨는 오늘 수술이 많아서 제가 대신 왔어요. 제가 민석 씨 목까지 생신 축하해드리려고요. 아이고, 어쩜 말도 이리 예쁘게 할까. 하루빨리 우리 민석이랑 결혼했으면 좋겠구나.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살까봐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짝을 그냥 두면 안 되지. 둘이 결혼 생각 있는 거지? 그럼요. 안 그래도 요즘 민성 씨랑 결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무래도 민성 씨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시기를 언제 정하면 좋을지 생각 중이고요. 그래, 그래. 잘 됐다. 우리 애교 많은 수영이를 막내 며느리로 볼 생각하니 정말 기쁘구나. 더군다나 우리 큰 며느리랑 친구 사이니까 서로 얼마나 편하게 잘 지내겠어?
저번에 지혜 챙기는 모습 보니까 어찌나 보기 좋던지. 안 그러니 새아기? 너도 수영이가 동서로 들어오면 좋지? 저를 집으로 보낸 그날, 수영이는 제대로 어머니에게 점수를 딴 모양이었습니다. 애교 없는 저보다 옆에서 간지러운 거 긁어주듯 아양 떠는 수영이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겠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이러다 도련님이랑 시계라도 올리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영이가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갔을 때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주머니에 녹음 중인 핸드폰을 넣어두고요. 너 정말 우리 도련님하고 결혼할 생각이니? 어머님한테 점수 따려고 마음에도 없는 짓까지 해가면서 그리 결혼하고 싶어? 뭐? 그렇게 돈이 좋아?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도련님이랑 결혼할 거라고. 도련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넌 예나 지금이나 참 뻔뻔하구나. 아무리 돈에 환장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 동서가 될 생각을 하냐고. 네가 가당키나 해? 너 때문에 내 학창 시절은 온통 지옥이었어. 내가 왜 도망치듯이 전학 갔는데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날 지독하게 괴롭히는 바람에 난 자살 기도까지 했다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어서 말해. 네가 내 학교 폭력 가해자인 거 인정하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혹시 알아? 내가 널 용서하고 동서로 받아들일지? 네가 아주 미쳤구나. 대놓고 막 나가네. 이걸 진짜. 갑작스런 저의 도발에 수영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옛버릇 고치지 못하고 손부터 나가려는 건 여전하더군요. 저는 맞을 각오하고 수영이를 건드린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영이가 갑자기 뻗은 팔을 멈추더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매섭게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왜 그래? 내가 그때 너 도와주지 않은 거로 아직도 날 탓하는 거야? 너 때린 친구들은 다른 애들이지 내가 아니잖아.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니?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날 원망한다면 차라리 내가 널 괴롭힌 걸로 치자. 안 그래도 그때 널 도와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어. 나도 그 애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네가 날 미워하고 싶다면 기꺼이 미움 당해줄게. 뭐 하는 거야? 네가 날 안 괴롭혔다고? 날 지옥으로 몰고 간 건 너잖아. 왜 딴소리야? 어서 말해. 네가 날 괴롭힌 일진이란 거 다 털어놓으란 말이야. 수영이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니 제 제끼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중인 것을 확인한 뒤 녹음한 걸 삭제했어요. 이야, 우리 지혜 여전하구나. 너는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니? 고등학교 때도 몰래 녹음하려다가 걸렸었지? 담임한테 일러 바치려고. 그때 돼지게 맞아서 버릇 싹 고쳐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왜? 다 녹음해서 가족들한테 까발리려고? 그럼 안 되지. 너는 말이야, 내가 민성 씨랑 결혼 못하잖아? 그럼 진짜 내 손에 죽어.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쫓아다니면서 피 말릴 거거든. 어때? 상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알아서 쳐듣고 나대지 마. 다시 옛 추억 끄집어내고 싶지 않으면 나 이미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네 얘기 다 했어. 애들도 너 보고 싶다 하더라. 기회 봐서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이런 걸 동창회라고 한다지? 나이 먹고 정말 할 짓 없다. 아직도 너희는 동네 양아치 흉내내면서 사람 괴롭히고 싶니? 뭐 이 쌍년아? 이게 좋게 말해주니까 눈깔에 배는 게 없지. 나한테 처맞고 질질 짜던 년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내가 그때처럼 맞고 질질 짤 것처럼 보이니? 그래, 맞아. 그때는 내가 힘이 없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들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린 더 이상 18살 청소년이 아니잖아?
네가 아무리 날 협박하고 설사 무력을 쓸지라도 난 죽어도 너 도련님 옆에 안 둬. 그래, 역시 우리 지혜. 이렇게 나와야 재밌지. 네가 이렇게 미친년처럼 날 띄워줘야 내가 더 밟는 맛이 난다고 했잖아. 앞으로 기대해. 네 말대로 우린 더 이상 18 어린애가 아니니까. 네 주변 사람들까지 정성스럽게 괴롭혀줄게. 너 하나쯤 미친년으로 몰아 이 집안에서 내쫓는 거 일도 아니거든. 네 남편 무릎 꿇고 빌면 조금 봐줄지도? 그때 네 애미처럼? 저희 엄마 이야기를 들먹거리자 일어난 분노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적정거리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수영이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한때 우리 엄마는 학교폭력 가해자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 그만 괴롭히고 놔달라며 울며 애원했죠. 감히 그 일을 입에 담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있는 힘껏 수영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도련님이 나타나 수영이를 살폈고 수영이는 한껏 눈물을 흘리더군요. 수영아, 괜찮아? 성민 씨.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성민 씨. 나는 괜찮아. 지혜한테 뭐라고 하지 마. 지혜가 아직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니. 실은 성민 씨한테 말하지 못한 내 과거가 하나 있어. 지혜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고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봐버렸으니 어쩔 수 없네. 고등학교 때 지혜가 날 많이 괴롭혔어. 나 학교 폭력 피해자거든. 뭐? 그럼 형수님이 수영이 너를 때리고 괴롭혔단 말이야? 그걸 왜 이제 말해? 난 지혜랑 잘 지내고 싶어. 우리 결혼하면 내 형님이 될 텐데 학교 폭력 당한 거로 지혜랑 안 좋게 지내고 싶지 않아. 지혜는 아직 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지만 난 지혜 다 용서했어. 비록 내 고등학교 시절은 지옥 같았지만 철없을 때 한 짓이잖아. 그래서 다 용서했어. 언젠간 지혜도 날 받아줄 거야. 그러도록 내가 노력할게. 그러니까 성민 씨는 모른 척 해줘. 괜히 어머님이나 예비 아주버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수영이의 가식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어 죽일 듯 노려보던 사람이 한순간에 학교폭력 피해자 흉내를 내더군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연기력이었습니다. 아니, 난 그렇게 못해. 고등학교 때 못살게 굴었으면 됐지. 이렇게 또 괴롭히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렇게 안 봤는데 형수님 정말 실망입니다. 속이 참 구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았어요. 우리 형도 알아요? 형수님 이런 사람인 거? 몰랐으면 모를까. 제가 아는 이상 그냥 두고 못 봅니다. 당장 엄마랑 형한테 형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거예요. 도련님은 질질 짜며 우는 척하는 수영이를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곧이어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수영이는 도련님을 등에 업고 더 가식적으로 우는 연기를 펼치더군요. 엄마, 형, 우리 다 형수한테 속았어. 저렇게 질 나쁜 사람인 줄도 모르고 형수님이랑 모셨던 게 미칠 것 같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큰애한테 속았다니. 수영이 너는 왜 울고 있어?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수영이 너 뺨이 왜 그래? 너 설마 맞았니? 수영이가 전화 받으러 나가서 오랫동안 안 들어오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 나가봤더니 형수가 수영이 뺨을 치더라. 놀라서 왜 그러냐고 막 따지니까 글쎄 형수가 고등학교 때 일진 날라리였대. 우리 수영이는 형수님한테 괴롭힘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고 철없을 적 행동을 아직도 못 고치고 또다시 수영이를 괴롭히고 있더라. 바보같이 착한 수영이는 엄마랑 형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고. 뭐? 큰애가 수영이 뺨을 때렸다고? 야, 너 그거 확실해?
지혜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지혜가 왜? 형수, 말 좀 해봐요. 수영이 뺨 때렸잖아요. 내 두 눈으로 수영이 뺨 때리는 거 봤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입국 붙이고 있어봤자 당신이 한 짓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제 보니 이해되네. 수영이 처음 본 날 찔리는 게 있으니까 얼굴빛이 그렇지. 아프다고 핑계대고 빠진 거 아니냐고. 그래놓고 본인이 한 추악한 짓 들킬까봐 수영이 입 막으려던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정말. 너 형수한테 말이 그게 뭐야? 자기야, 아니지? 민서이가 하는 말 아니잖아. 어떻게 자기가 학교폭력 가해자야? 말도 안 돼. 그렇지, 어? 뭐라고 말 좀 해봐. 남편은 도련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저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내가 수영이 때렸어. 뭐? 그래야. 정말 민성이 말이 다 사실인 거니? 네가 정말 수영이를 괴롭혔어? 미안해, 지혜야.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곤란해지고. 어머니, 저는 지혜 다 용서했어요. 지혜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다 철없을 때 한 짓인걸요. 수영이는 가증스럽게도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감사하는 척 연기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망하다는 듯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저를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도련님의 눈빛에 의해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킷 안쪽 깊이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서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못 믿겠죠? 이게 모든 진실을 대신 알려줄 거예요. 탁자에 올려진 녹음기에 수영이는 사색이 되어 쳐다봤습니다. 18살 때 담임께 도움을 청하려고 몰래 녹음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수영이는 당돌한 제 낌새의 이상함을 느끼고 몸을 뒤져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비록 그때는 허무하게 들켜버렸지만 지금은 아니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까요? 수영이가 저를 잘 아는 만큼 저 역시 수영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 2개를 켜서 몸에 숨겨놨죠. 저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자 이윽고 저와 수영이가 나눈 모든 내용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수영이의 표정은 한순간에 일그러졌어요. 녹음기에서 몰랐던 수영이의 본 모습이 흘러나오자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 저 아니에요. 변조한 거라고요. 날 괴롭힌 네가 되려 피해자 흉내 내더니 이제는 변조다. 네 거짓말은 끝도 없구나. 그럼 감정 받아볼까? 이게 변조인지 아닌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감정 받아보자.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너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내가 경고했지? 내 결혼에 눈꽃만큼도 간섭 말라고. 유감이네. 네가 쳐놓은 선을 확실히 넘어버렸거든. 너도 나한테 선 넘었고. 수영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이제 18살 고등학생 아니라고. 네가 이런다고 나한테 한 짓이 덮이지 않아. 그래, 그때는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온전히 괴롭힘 당해줘야만 그나마 숨통 트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수영아, 난 이제 더 이상 19살의 내가 아니야. 우린 30살을 훌쩍 넘었고 사회에서 다시 만났어. 더군다나 내 직업이 뭔지 아니? 나 변호사야. 이제 나 자신도 지킬 수 있고 내 소중한 사람들도 지킬 힘이 있어. 난 너한테 할 수 있는 거라곤 복수밖에 없거든. 넌 절대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 못해. 너 같은 거한테 착한 도련님은 참 과분하니까. 제대로 쳐돌았네. 그래서 네가 변호사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 미친년아. 네가 이런다고 내가 순순히 물러설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결혼은 다 어그러졌고 고치려던 내 팔자 여전히 시궁창인데 내가 누구 좋아하라고 순순히 물러나? 너 가만 안 둬. 이번 기회에 다시 알려줄게. 넌 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없고 이렇게 허리 꼿꼿하게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거. 무릎 꿇고 빌빌 기면서 쳐 울어야 된다는 거. 내가 똑똑히 알려줄 거라고.
이래서 개 돼지는 심하게 맞아야지 지가 뭐하는 동물인지 아는 거더라. 늙은 네 어미가 또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못 만들 것 같아? 본인의 본 모습을 다 들키니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특유의 썩은 미소를 지으며 대놓고 저를 도발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도련님이 거침없이 수영에게로 다가가 뺨을 한 대 치더군요. 민성 씨! 네가 사람이야?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냐? 감히 누구한테 협박이야? 민성 씨가 어떻게 날 때려? 아무리 그래도 민성 씨가 어떻게 전현 보는 앞에서 날 때릴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민성 씨는 내 편 들어줘야지. 날 향한 마음은 전현 일과 별개잖아. 나보다 전현이 그렇게 중요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난데? 중요해. 너 같은 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소중해. 난 네 교활한 거짓말 때문에 형수를 오해했어. 가뜩이나 너한테 받은 상처로 힘든 형수님한테 내가 더 보탰다고. 당장 사과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형수님한테 사과하라고. 철없을 때 한 짓 이제 매듭 지어야지. 널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나마 사과할 기회라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사과하고 꺼져.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시간 이후로 형수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둬. 도련님은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차갑게 수영이를 대했습니다. 그러자 수영이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도련님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성민 씨, 내가 다 잘못했어. 사과할게. 성민 씨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지혜한테 사과하라고, 지혜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만 마. 성민 씨 돈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해. 지금처럼 옆에만 있게 해주면 더 이상 지혜한테 함부로 굴지 않을게. 형님으로 모시면서 쥐죽을 듯이 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아니, 넌 내 옆에 있을 수 없어. 형수님한테 그런 끔찍한 짓 한 것도 모자라는데 계속 내 옆에 있겠다고? 욕심 한번 크네. 아무것도 모르고 너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내 마음 준 거 죽을 만큼 후회해. 내가 너랑 왜 결혼하려고 한 줄 알아? 난 내 마음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고 위하는 모습에 천사라고 착각했다고. 그런데 내가 어리석었지. 그게 다 날 꼬시려고 버린 쇼였는데 말이야. 싫어! 나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내 과거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내 존재 자체만 봐달란 말이야. 내 눈앞에서 울고불고하는 수영이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보고 싶었던 모습을 봐서 그랬을까요? 알 수 없는 기분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감싸 안아줬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 힘든 걸 표현도 못하고 왜 혼자 짊어지고 있었냐고. 남편이란 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약 먹은 거지. 공황 그거. 그래서 생긴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진작 말하지 못한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우리 잘못이야. 저 사람이 한 말에 한 채 흔들림 없이 자기를 믿어주지 못했잖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자기 지켜줄 거야. 그 어떤 누구도 자기 마음에 상처 주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아가, 미안하다. 시어미로서 널 믿어주지 못했어. 네가 이렇게 큰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고 많이 힘들고 고달팠을 텐데 이렇게 민성이 지켜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남편과 시어머님 그리고 도련님까지 모두 미안하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같이 울어주었고 시어머니 역시 제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그런 저를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수영이를 밖으로 끌고 다가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련님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형수님, 죄송해요. 형수님 좋으신 분인 걸 뻔히 알면서 제가 형수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을 텐데 저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 다시 떠올리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그런 말 말아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이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난 도련님 참 좋아해요. 내가 아끼는 가족이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 수영이와 그렇게 된 건 미안하지만 도련님이라면 분명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 도련님 마음부터 돌봐요. 수영이에게 배신감이 크겠지만 그래도 사랑한 마음은 진심이었잖아요. 시댁 식구 모두 한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한 가족애가 생겼죠. 무엇보다 남편이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을 세세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고맙게 받고 도련님을 위로했죠. 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니 힘든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영이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도련이가 헤어지게 했다며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행패 부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결국 법적으로 처벌받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동안의 증거와 증인들 그리고 그날 녹음했던 파일까지 제출해서 수영이는 제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명예훼손의 죄를 물었죠. 거기다 행패한 이력이 더해져서 적금금지 신청까지 들어간 상태였고요. 큰 금액의 피해 보상금과 죄를 물게 생겼으니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되는지 울고불고 빌었지만 저는 마땅한 죗값을 주려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